양쪽이 협의를 하고 발표까지 다 했어요. 원내대표들이. 예.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주고받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하고서 돌아갔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네,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는 게 이제 비판의 핵심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지금 특검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3대 특검의 핵심은 기간 연장인데 이걸 이렇게 합의해 왔어? 수정안을 다시 가지고 와. 재협상을 해와라. 지금 협상안은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협상이 파기가 됐습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한 게 파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미스터리라고 봐요. 분명히 여야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한 것은 기한 연장을 안 하고 네. 수사 인력도 검사 10명 이내에서 네. 증언한다. 네. 그러면 사실은 특검법 개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뭐 더 센 특검법을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걸 합의했다? 정말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안 된다. 이거 다시 협상해라. 이러고 지지층들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또 지금까지 3대 특검의 진행 상황을 보면은 지금 수사기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고 이런 어떤 검사 수사 인력 보강도 다 알려진 거고 심지어는 어떤 범위나 대상도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건 오히려 진상조사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병기 이게 설명 가능하지가 원내대표가, 않다는 거지. 왜 이렇게 협상해왔는가.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특검은 어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 그 수사 대상과 이 문제를 협의한다고 할 때는 통상의 여야 협의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은 자기 생존, 자기 방어를 위한 특검에 대한 일종의 어떤 허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강하게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특검을 지키고 이것을 내란이나 어떤 그 비리에 대해서 종식으로 가려면은 이 부분만큼은 원칙과 명분대로 갔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어떤 피의자가 있는 그런 당의 의견을 수용을 해주냐 이거예요. 아니 이 부분에선 정말 미스터리다. 왜 그런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좀 많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는 해요. 일단 원내 지도부끼리 1차 협의한 거고 뭐 의총에서 추임받은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네. 최종적으로 협의된 게 아니니까 뭐 결렬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추임받은 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도 뭐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것이 저도 어제 뭐 협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좀 뭐가 협의가 된 거야? 그 내용을 봤는데 좀 내용을 보고 좀 놀라기는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협의를 하나? 그렇죠. 그리고 네. 일단은 이게 협의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에도 좀 놀란 것이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어제까지도 계속 얘기가 됐던 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그 노상원 수첩 얘기할 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했잖아요.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을. 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뭐 죽었으면 좋겠다는 네. 건가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말이 지금 나왔고 이거를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 뭐 지금 뭐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윤리위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뭐 할 수는 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 내용을 보니까 특검법을 수사기간을 연장을 안 한다. 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일단 기간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건데 이걸 왜 뺐을까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의문이 들었어요. 당내에서도 그 이유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 좀 미스테리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지도부에서 지도부 의견과 전혀 다르다라고 했고 지도부에서도 아마 의총을 거칠 것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야가 어쨌든 이제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뭐 왕왕 있죠. 있죠. 예. 아니 그래도 이런 시츄에이션이라 그러죠. 이런 상황은 정말 그렇죠. 네, 처음 거의 뭐 드문 일이에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과 그 민주당 당대표 국회 연설을 비교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의 이 긴장 수위가 어디까지 될지 이게 제3자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당사자들은 심각하게 왜냐하면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그다음에 당대표 간의 갈등이 언론 보도로 나와서 물론 그게 아니다라 그러지만 나온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또 무마했다라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방증이란 말이죠. 그런데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원내대표예요?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김병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특검법의 수정을 지금 카운터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과 논의하면서 자기 혼자 했을까?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적실성이 있다라고 봐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원내대표가 어쨌든 해가지고 왔는데 당대표가 지시를 내렸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가 민주당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는 거의 그 파트너 관계지 상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대등한 수준이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이 지금 당내 상황이 굉장히 그 묘하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말이죠. 그 지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있어서 보수의 어머니가 추미애 당시 전 법무장관이었듯이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우파의 삼촌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왜 이게 네. 특검이 길어지면은 지금 지지자들은 아주 좋아하고 뭐 환호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적폐 청산을 너무 이렇게 연장하고 또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왜 10명 이내에서만 증언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네. 검찰 개혁이 뭐예요? 결국 검찰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 기소권도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막 몰아붙이면서 특검법 개정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갈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왜 그러면 검찰 개혁이 안 되네. 적폐 청산을 누가 했어요? 결국 검찰이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상황을 또 지금 되풀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은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 내 인사들의 문제 의식이 아닌가. 넘어가기 전에 혹시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까 혼자만 그 결정 내렸을까라고 이제 대통령하고 난 조율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뭘로 유명했냐면 지금 와서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비명 행사에 가장 그 제1선에서 했다라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김병기 의원이 그래서 사실은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그 심지어는 뭐 아들 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막 그런 시끄러운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뭐 일각에선 그런데요. 이게 명청 뭐 그런, 명청 교체기 뭐 이런 그 거요? 프레임이 알고 나오긴 하죠. 이게 예. 지금 명청이 아니고 병청이다. 그러니까 김병기와 정청, 청병이라 그러든가. 아무튼 뭐 그런 뭐 중국고사에 상황으로. 병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그 오히려 국민의힘은 참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도 그렇지만 존재감이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그 안에서 지금 승자들 간의 이 권력 투쟁까지도 그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네. 일련의 긴장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은 본인이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자기는 그런 식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특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생각은 다르고 또 여기서 네.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여의도에만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충정로에도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충정로는 누구예요? 뉴스공장이 충정로에 있어요. 아. 뭐 충정로에 그런 있죠. 말까지 충정로역에 지금 나올 있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네. 보면은 상당히 그 뭐라 그래 그 냉소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네. 도와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당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는 네, 네. 주제예요, 이거. 아니 그런데 네. 그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적폐청산 프레임하고 동일시하거나 비교하는 데는 상당히 논리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특검의 어떤 그 성과가 약화되거나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한국의 여론 지형상 이 극우 세력의 부활은 불에 보듯 뻔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바른정당이 나와 있는데 포용하지 못하고 새누리당으로 복귀하면서 보수의 기사회생이 결국은 이후에 어떤 그 모든 개혁을 블랙홀처럼 집어삼켰던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주목해야 될 흐름이지. 네. 적폐청산을 오래 했던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오히려 무너진 측면이 있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개혁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만일에 이 특검법에 있어가지고 애초 출발한 취지에 어떤 미흡하거나 이것이 불완전한 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합리화되거나 포장이 되는 사태가 생긴다. 네. 저는 이거 한국 정치에서 두고두고 아마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은 이런 어떤 그 내란의 어떤 국면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어떤 그 내란을 종식하는 역설적 방법이 내란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응징. 오히려 특검이 그런 것들을 더 단축하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제가 잠깐만 그 기본적인 원칙. 이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우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원님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니까는요. 근데 통합의 이름으로 얼버무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특검이 짧아지면 극우 세력이 부활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게 아니고 이게 참 역설인데 그때를 다시 복귀해 보자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넘어오는 그 순간에 오히려 스스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 탄핵의 강을 건너가자 했던 그 노력이 오히려 그 받아들여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둘 때만 하더라도 누가 지지를 했느냐 중도하고 호남에서 지지가 많았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변질이 된 거지 이게 극우 세력이 부활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특검이 짧아진다 그래서 극우 세력은 부활할 수 없는 이 부분에 세력이에요. 네. 제가 이 검찰의 진술서나 이쪽에 보면은 계속 이 특검에 균열을 내고 이 특검은 위헌이라는 지금 주장을 내세우며 이 윤석열 측에서는 위헌 청구 소송이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란 재판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특검의 어떤 그 저 흐름이 약화되거나 물러서는 모양을 비춰지면은 그 세력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 가담자들이 진술 거부하는 게 길어집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여기서 오는 악영향이라는 건 눈을 보도 뻔한 거예요. 불을 네네. 보도. 알겠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지금 큰 사건이긴 해서 똑같이 질문이 나왔어요 기자회견에 대통령 입장이 대통령 나왔거든요. 아까 이제 대통령과 뭔가 교감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협상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게 이제 의심의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대통령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검법 여야 합의안 된 거를 나는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3대 특검법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연계해서 협상하는 것을 내가 시키지 않았다. 선을 그었어요. 일단 이거 무조건 다시 협상을 해와야 한다는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조직법 같은 거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 야당이 협조 구하면서 대신 야당에 줄게 특검법을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주는 거, 요걸 이제 받은 그러니까 연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예. 네, 그런 말씀이신 그게 또 거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게 내가 혼자 있을 리가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은 확인되지 않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곧 대통령이 밝혀지겠죠. 어떻게 이거 나도 오케이 했어요라는 소리는 절대 할 수가 그쵸, 없는 거죠. 질문에. 그리고 네. 상권 분립이고 당에서 하는 일을 대통령 원래는 다 옛날부터 왈가왈부 좌지우지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시켰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이슈죠. 겉으로는. 그 정도는 네. 아는 거죠. 아니 이 문제는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발언보다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 정청래 대표하고 의견 충돌을 했던 건 우상호 정무수석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용산에서 기현상 중에 하나는 기자들이 대변인한테 취재를 안 하고 우상호 수석한테 주로 취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실을 거쳐야 되는데 직접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이 언론하고도 그렇고 저기 여당하고도 그렇고 오히려 그쪽을 조금 더 유심히 취재해보고 네.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예.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과의 어떤 파워 게임이냐, 뭐 명청대전 이런 말씀을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대통령실 쪽에 연락 닿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전혀 그런 기류가 없다고 그러고요. 물론 뭐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없거든요. 저는 그냥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과장해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대통령은 뭐 지금 기자회견에서도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협치랑 야합이 다르다. 내란의 진실 규명은 다른 사안과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란 사건만큼은 예전에 어떤 무슨 그 국정농단 사태 이때와는 전혀 다른 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건 국가의 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어쩌면 이 내란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고 더 센 특검이 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제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면 네. 이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위상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더 센 특검이 아니라 뭐가 됐든지 해서 진실규명을 완벽히 끝내야만 네. 국민들이 아무런 이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의구심이 남지 않아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